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김도현 감독입니다. 저희 영화 건국전쟁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한 석 달 정도의 편집 작업을 거쳐서 영화 건국전쟁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식으로 그 등급물 심사위원회에 심사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뭐 심사가 되고 있겠죠. 별 큰 문제가 없으면 한 10여일 정도, 한 2주 정도 후에는 이제 영화 정식으로 심사가 이제 심의가 이제 끝나고, 심사가 아니라 심의죠. 그러니까 등급 심의죠. 그래서 심의가 이제 끝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극장에다가 개봉하기 위한 어쨌든 그 작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관은 끝났지만 곧바로 지금 이제 영화 배급과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다음 이제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영화가 잘 끝났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비공개로 지난 11월 30일 지난달 말일날 금남교회에서 그 비공개 그 내부 기술 시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이런 기술 시사회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었던 교분을 맺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 이 영화 작업에 좀 도움 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영화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시사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행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다른 영화들보다 좀 차별화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아주 잘 이렇게 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의미 있고 뜻깊고 또 기쁜 어떤 그런 이야기였고요. 사실 이제 부제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고편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 한국 제목명은 건국전쟁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고, 이제 영어 부제는 The Birth of Korea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그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The Birth of Korea를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걸 만드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이제 한편의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저는 계속 추구하는 게 단지 대한민국 내에서만, 국내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좀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좀 간직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삶을 갖다가 조명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능하면은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그 뭔가를 느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대안들이 있었는데, 후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국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관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The Birth of Korea,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영화 제목을 달고 국제영화제라든가 또는 해외 언론에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필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선택한 과정에 있어서 요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언론의 흐름에서, 여론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확실히 화두예요. 과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 강국이 또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역사와 또 전통과 문화, 언어, 뭐 인종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과 북이라는 이 두 체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전 세계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11월 30일 날 사실은 비공개 내부 시사회를 할 때 그때 미국에서 에포크타임스 기자가 저희 영화 건국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날의 국제 정세라든가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문화적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를 갖다가 뒤에다 붙여놨거든요. 임시로 만든 포스터죠. 그걸 보더니, 부제를 보더니 이 미국인 기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제목을 잘 선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자는 조슈아 필립이라는 에포크타임스의 이제 간판 기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이제 잘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의 어쨌든 문화적인 또 한류라든가 케이팝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어쨌든 가난을 벗어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한 나라다 보니까 관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요즘 한국에 대한 이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코리아라고 하면은 미국 사회에서 노스 코리아가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의 전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지식인 사회도 그렇고 학자 또는 뭐 언론도 그렇고 거의 뭐 한 8대2 정도로 노스 코리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죠. 이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미국의 주류사회 언론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그 탄생의 비결, 그 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이룩한 업적을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 또 반공 이 중요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핵심적 그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자유와 반공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몸소 실천했던 이승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다. 굉장히 뭐 그 임시로 만든 포스터지만 그것만 봐도 이제 영화 보고 싶다 막 이렇게 그 조슈아 필립이라는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뿌듯했고 선택하길 잘했다. The Birth of Korea,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제목. 뭐 한국말 우리 제목으로는 건국전쟁은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인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심지어는 뭐 지금 뭐 건국절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건국을 또 이 좌파 또 이런 역사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매듭을 갖다가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라는 좀 확신이 좀 섰습니다. 이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미 뭐 나라를 세운다는 개념과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독립을 갖다가 일제시대 이렇게 1919년도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선언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논쟁거리도 안 되는 문제인데 하도 지금 이제 그런 좌파 역사학자들이 그 일종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상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결국 이승만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죽여야 하지만 이승만이 이룩한 역사를 지워야지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 10년의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보면요. 이승만 죽이기에 열을 냈던 부류는 북한과 또 그를 추종하는 친북 좌파 세력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아주 낱낱이 고발되고 과연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어떤 뭐 이렇게 프로파간다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날 것이죠. 그 정보를 대중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가장 중요한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죠. 이번에도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각적 정보, 객관적 자료, 사실 이거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담아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이켜보니까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70년 동안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이 북한과 공산주의자들과 또 이 그를 추종하는 친북 좌파 세력들이 이 이승만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업적과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날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가지 흥미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1995년도에 북한에 갔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양에 가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대한 플래카드에 이승만 괴뢰 정권 타도하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995년이에요, 여러분. 시점이. 그분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본 게. 아니, 1995년에 무슨 이승만 뭐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죠.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북한의 어떤 선전선동과 공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이 끝난 지도 언제고, 말 그대로 저희 제1공화국이 지금 뭐 이제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지우기 위한 그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는 거죠. 제가 그 2021년도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세대가 이제 386 세대니까 이제 586이죠. 정확히 말하면. 대학교를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뜨면 배우는 게 이승만 뭐 그런,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보고 젊은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심리적 거부감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하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1995년 평양에 가서 뭐 이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그 플래카드를 본 목사님의 심정과 비슷한데, 제가 전작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결국 이제 북한의 실체를 이제 규명한 어떤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유럽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북한 정권의 모순과 또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낸 그런 영화인데, 16년 동안 김일성의 아이들을 이제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뭐 이제 이런 아주 좀 낮은 차원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16년 동안 북한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게 뭐냐면은 걸핏하면 이승만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얘기입니다. 이승만 영화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걸 결정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이들 끝난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난과 왜곡과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70년 동안이나.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뭐 학자는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입장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승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이제 하나씩 다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많은 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지금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대한민국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승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침묵을 했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 좌우의 논쟁들, 역사 논쟁이라든가 잘못된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을 이제 2021년도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한편에 어떻게 말한다면 좀 멋진 영화로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 뒤에 이제 제가 자막에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분들 이름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거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하여튼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 영화가 완성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머릿속에서 그동안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영화는 완성이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화는 감독만이 보고 또 몇몇 소수만이 즐기는 영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화는 강력한 어떤 그 대중의 의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화가 대중들과 만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선한 어떤 그런 의지들이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지금 극장에다가 저는 정식으로 개봉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진 않아요. 제가 2020년도 김일성의 아이들을 개봉할 때도 정식으로 극장에 개봉할 때 CGV라든가 롯데시네마라든가 또 이런 데서 할 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을 극장에다 개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건 결국 자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영화를 배급하고 극장에 배급하고 홍보하고 또 광고하고 이런 마케팅하는 작업들은 도저히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고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이 영화에 같이 좀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영화를 개봉하고 홍보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날 금난교회도 했었고, 어제는 또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제가 너무 진짜 감격스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 초등학교까지도 배급을 해야 된다. 어쨌든 전 국민이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역사의 스스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좋은 영화다. 그리고 또 굉장히 눈물이 나와서 굉장히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부터 저는 이 영화 만들 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죄인이 된 느낌. 그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인물을, 정말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이렇게 괄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곡했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지했다는 점, 이것이 너무 뼈저리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반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서 특히 이제 편집을 할 때 진짜 많이 좀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정말로 이 이승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가치와 노력과 땀과 눈물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이 반성에 사실은 눈물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비공개 시사회죠. 아직 공개는 아니니까 저마다 조금씩 느낌은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 역시도 진짜 몰랐다, 너무 몰랐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리사가 사실은 자기가 요리 만들고 음식이 맛있을 리가 있겠어요. 뭐 기름 냄새에다가 뭐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뒤에 이제 장면 좀 나오죠. 저는 편집하면서 정말 뭐 수백 번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료는 뭐 글쎄요, 뭐 아직 숫자로 계산을 못 해봤지만 문서만 하더라도 뭐 수천 편이 나오고, 이런 작은 이 화면 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 달 동안 계속 그것들을 돌려보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없이 돌려보고 똑같은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이제 요리사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요리사랑 똑같죠. 근데 가끔씩 요리사가 자기가 그렇게 막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기가 만든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세상에 어딨나, 이런 자기가 만든 요리인데.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는 요리다. 일반 손님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면서 뭐 때로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생활이 벌써 다큐멘터리만 시작하면서 한 30년을 살았으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했는데, 가끔씩 그냥 작업하다가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슴 뭉클해지고 또 재밌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그런 작품은 아까 요리사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밌고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한 땀 한 땀이 편집을 하면서 그 안에 저의 눈물이 좀 스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관객들이 그런 반응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내가. 동시대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이승만이란 존재, 이승만이란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거. 어차피 삶이라는 게 배움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외국에서 아주 냉철하게 이승만이란 존재,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냉정하게 이성적인 눈으로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룬 그런 학자들도, 제가 이제 기자라든가 학자들도 인터뷰를 했어요. 취재를 했고. 근데 한 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하시는 그렉 브레진스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건국이라는 거는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니다. 건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국한 이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생존시킬 것인가를 명확한 비전과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그거를 관철해내는 사람이 진짜 건국을 한 거다. 저는 그게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정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토 국민 주권,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뭐 이런 좀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그렉 브레진스키가 했던 이 말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선언만 하고 금방 또 소멸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이게 사실은 인류의 문명의 역사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생존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 공동체의 생존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건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1919년이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라도 뺏기고, 나라도 없는 상태이고,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정신승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은 게 이제 얘기 담겨질 텐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뭐 친일파,
무슨 뭐 무장투쟁. 사실 이거 다 정신승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근데 국제사회는 그런 정신승리로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힘의 우위에 서서 우리가 평화도 지켜낼 수 있는 거고 안정도 지켜낼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919년도에 그냥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나라를 만들었다, 건국했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렉 브리진스키의 말처럼 국가의 생존, 단순한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성립이다. 바로 건국이다. 그 말은요, 정말 우리가 진짜 곱씹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승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그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과 말도 안 되는 환상에 젖어갖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은요, 그거는 광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냉정하고 냉철한 이 국제질서 속에서 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현실적인 힘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Why Nations Fail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지역에서 단지 선이 하나 거졌을 뿐인데 미국의 소노라마인가요? 어떻게 멕시코 쪽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미국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38선 하나 걷는데 어떻게 그 5,000년 동안이나 역사와 문화와 전통, 언어, 인종을 공유했던 남과 북이라는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한 나라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왕조 체제가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그런 비인권 국가인 북한이라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한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 기회가 보장되는, 인권이 살아있는,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그 기본적인 가치가 숨겨져 있는 그런 민주적인 국가로, 더더군다나 경제적 번영까지 이룩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걸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이 부제는 저는 저희가 적었지만 굉장히 잘 진 것 같아요. 오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영화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관객들이 극장에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3월쯤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극장에 개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영화 건국전쟁에 영화 배급과 홍보 마케팅 이 작업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애써기도운동본부에서 끝나고 나갖고 정말 뜨겁게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막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SNS에 제가 이제 톡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일반 대중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저희들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11월 30일 날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그 이승만 연구를 진짜 10년 넘게 해오셨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살리기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영화 보시고 그때 현장에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동지회 만든 것처럼 영화 건국전쟁을 극장에다 배급하고 홍보하는데 힘을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건국전쟁 일종의 이제 후원 동지회죠. 동지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계속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영화가 어쨌든 대중들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런 이승만 영화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제목이 건국전쟁이 담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거짓말한 부분들, 특히 이승만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우리 건국의 세대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부분들, 잘못된 것들, 왜곡했던 부분들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잘 규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까지도 영화를 봐야 된다. 뭐 이런 학교에 배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계속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이렇게 비공개로 저희가 이제 한번 좀 테스트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을 좀 하고, 가능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또 올바로 이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직은 이제 조금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제 얘기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영화 만드느냐고 뭐 유튜브 원래 잘 하지도 못했지만 잘 인사를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라이브도 좀 하고 현장 상황도 좀 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내년에 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뉴스 보니까 김대중 영화가 만들어지고 저 민주당 쪽 좌파 인사들이 또 다 총집결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이익을 얻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잘하잖아요. 영화를 잘, 일종의 이제 선전의 그 정치 활동의 그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쪽은 이제 물량이 좀 많은 거고, 어떻게 말한다면 이제 많이 없었죠. 근데 오래간만에 좋은 콘텐츠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드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가능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뭐 특정 정파를 갖다가 지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어야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판단은 대중들 스스로가 각자 판단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영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좀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 영화가 지금 100분이 나왔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00분이 1시간 40분이니까. 근데 순식간에 지나갔다, 어저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재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락영화, 뭐 총 쏘고 막 이렇게 연애하고 이것만 사실은 재미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우리가 하나 몰랐던 거를 깨닫는 것, 특히 다큐멘터리는요, 몰랐던 거를 깨닫는 것, 사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재밌다. 1시간 40분이나 되는, 100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이지만 언제 1시간 100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정말 재밌다, 박진감 넘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대로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얼굴에 이렇게 좀 미소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이 좋네요, 지금. 그래서 이 좀 여세를 몰아갖고 건국전쟁 그 동지회 이런 것들 좀 서포터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잘 구성이 되고, 그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에 정식으로 극장을 통해서 개봉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르는 많은 대중들, 또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으면 영화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 영화 건국전쟁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기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